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부분들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상담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창 상담이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여러분들이 다 전화번호 알고 계실 텐데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은 매수가랑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은 저희가 틈틈이 계속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또 전화 많이 주실 때까지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기분이 좋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떨어졌다고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고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2600포인트와 277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니까 과한 베팅을 거시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뭐 겁을 많이 먹으면서 지레 겁먹고 엄청나게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는 결국 지금 지수에서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올라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가인 건데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보게 된다면은 기관 수급이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투자 기피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투자 기피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은 개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줄기차게 매수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매도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니까 현금화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매수했던 것은 역시나 위기는 기회다라고 외쳤던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와 신규 매수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어땠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떨 것인가가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지수가 앞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우리가 종목을 본다면 삼성전자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따져봤을 때 69,000원짜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저 자리가 지난 전저점이라고 부를 만한 자리인데요. 저런 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라고 하면요. 저점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점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에 속할 뿐인 거지 사실 위쪽으로 뚫고 올라갔다도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되는 배경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적이 최대치지만 그래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연준에서 하는 자산 긴축을 조금 빨리 서두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오가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제 내일이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없이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발맞춰서 쫓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환율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산 이탈, 그러니까 자본 이탈들도 우리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물가 상승도 굉장히 두렵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요 경제를 위축되게 만드는 내용이 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 경기를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물가가 더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릴 가능성보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피해가 미국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일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가지고 전문가들도 지금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고 계실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거니까 문현진 너는 그냥 하락한다고 생각해라. 난 올라간다 생각할 거니까 주식 100% 다 살 거다 라고 하면서 베팅을 거시거나 아니면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치킨 시켜 먹을 때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잖아. 오케이 현금 반 주식 반 할게 라는 식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방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시장은 같이 흘러가는 거겠지만 여러분들도 지루하고 저도 지루한 거니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루한 시장에서는 그냥 시간을 조금 편안하게 여유롭게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어야 들고 가는데 조금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지 아닌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전화 많이 주시면 제가 오늘 그거 다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900원 10%입니다. 9,900원에 10%. 일단 그렇게까지 나쁜 가격은 아닌데 올라갈 때 따라잡으셨네요. 그죠? 네. 10% 같은 경우도 비중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요,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되셨어요? 조금 됐다는 게 한두 달인가요? 아니면은 뭐 네네네. 한두 달은 조금 됐다고 할 뭐 그렇게 아니고 최근이에요, 그냥. 네, 최근입니다. 네, 지금 시기에 신규 매수는 전 좋지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는 주식을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신규 매수하니까 어때요? 지금 뭐 좋은 일이 발생됐나요? 결국은 또 새로운 종목이 물리는 종목이 하나가 더 늘었나요? 네,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의료 관련 기기 뭐 이런 거 제품 팔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는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주식시장을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주식은 누군가가 파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비트컴퓨터가 이렇게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청자님이 샀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샀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팔았을까? 밑에 사서 수익 본 사람들이 팔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 수익 본 사람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4, 5년 동안 밑에서 지루하게 움직였는데 4, 5년 동안 사서 모은 거를 팔려고 하니까 시간이 하루 만에 팔려질까요? 아니면 오랜 기간 팔아야 될까요? 오랜 기간 오랜 기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끌어올려 놓고 옆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팔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걸 시청자님은 어떻게 샀다? 비싸게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또 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마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네. 예. 결국 비트컴퓨터가 나쁜 기업은 아니나 가격을 사실 거였으면 8,000원에 가깝게 사셨어야 되고 아니면 8,000원짜리가 무너졌을 때 6,000원이나 5,000원이었으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거니까 매우 좋은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접근하라라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뭐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8,300원을 저점으로 잡고 8,300원 이탈 시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8,000원대 저는 추가 매수하려고 했는데 안 아니요. 되겠네요. 무너지면 한 6,000원대까지 밀릴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함부로 하시면 이거 진짜 골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8,400원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릴 거고요. 반등 나오면 11,000원 정도까지는 습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1,000원 정도쯤 되면은 좋은 기업이니까 더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얘는 원래 여기까지 올라오는 애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타협 네. 보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 아인테크놀로지 123,000원 10% 보유하고 있어요. 123,000원에 10%요. 10%예요. 이 이름도 네. 잘못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이름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네네. 자기가 투자하는 종목 명정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리고 뭐 하는 기업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이 테크놀로지를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업체 뭐 하고 있는 것도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기업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직장에서 10년 정도 일했으면은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주식을 하다 보니까 저도 쌓인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가 뭐냐? 신규 상장주는 일단 무조건 비싸다예요.
예, 예. 왜냐? 신규 상장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상장 전에 비상장 주식으로 있다가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도 거래가 됐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상장하기 전에 거래가 됐는데 상장한다고 하면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터진 거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의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상장한다 해서 증권사에서 한국거래소에서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주가가 올라간 것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얘가 싼 가격에 상장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조리 비싼 가격에 상장이 돼버려요. 네. 그럼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비상장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장하자마자 뭐가 하고 싶을까요? 주가가 엄청 급등돼 있는데. 팔고 싶죠. 맞아요.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좋습니다. 이러면서요. 예. 제발 좀 사세요 하면서 홍보를 해요. 그러면 시청자분처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사서 물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여기는 그렇게 사신 분들끼리 싸우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테크놀로지 좋은 건 맞는데 시장에선 진짜 자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 안 주고 샀으니까 예. 평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좋은데 이게 적정 주가입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혹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차트 매매가 가능한 자리고요. 이 자리는 일단은 매수하신 자리에서 물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위쪽으로 네. 올라가면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는 흐름상 네.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예. 허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밀리면은 도망칠지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해요. 네. 내가 감당 가능한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차트 상으로 손절 라인은 11만 2천 원짜리가 될 텐데 저기 손절하게 되면은 손실률이 그래도 뭐 한 8%대가 나와버려요. 예. 그래서 투자금의 8%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좀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기준, 난 5%까지가 감당 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 3%가 감당 가능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님이 스스로 정하셔야 되는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 단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어디 가서 상담 받아봤자 SK 아이테크놀로지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말밖에 안 해요. 예. 근데 이거 가져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네네. 네, 그래서 짧게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4만 4천 원에 20%. 14만 4천 원에 20%. 예, 전에 오. 전화했었거든요. 엄청 비싸게 샀네요. 예, 오래됐어요. 네, 한 3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전에 전화를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좀 이따가 또 한 번 하라 해서 네. 몇 번 해도 안 돼서 오늘은 됐네요. 잘했습니다.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라오다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다시 전화해라 이랬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떨어져서 다시 전화 주신 거죠, 그죠? 예. 잘했어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뭐 제가 상담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롯데쇼핑은 제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 게 나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쇼핑 관련주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나름 선방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순식간에 올라가기는 힘들다. 얘가 지금 이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전화 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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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어차피 뭐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지수가 좀 안정적인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도 좀 아리까리한 것 같으세요? 아리까리. 맞아요. 지수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를 예. 보게 되면은 얘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밀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번개 모는 모양처럼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내려갈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2600을 무너지지 않으면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2770을 뚫은 게 아니면은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갔는데 2600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갈 건데 다 팔아버린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사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거고 이왕이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 자리까지 내려온 건 맞는데 지수가 좀 아리까리하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 거고요. 이번에 지수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8만 원대까지 혹여나 밀리잖아요. 예. 지수가 밀려도 8만 원 이하로 빠지면요.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요. 예. 추워가지고 입이 지금 얼어붙었네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요거는 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가거나 8만 원 이하로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그때는요. 어떻게 매수하느냐? 8만 원, 7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세 구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5천 원 단위로. 5천 원 단위로 3번 내가 사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3번 어떻게 사시냐면 롯데쇼핑을 50%까지 비중을 늘려버리세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사면 되냐면 10%, 10%, 10%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아래쪽으로 비중을 조금 무게를 실어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10%씩 3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데 일단 1차 추가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 하실 때는요. 전화를 주세요. 왜냐하면 7만 5천 원까지 밀렸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좀 많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잠깐 멈추고 7만 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8만 원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는 건 맞는데 10% 더 하시는 건 맞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탈출해야 되는 건 시청자님도 지금은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걸려서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나오는 거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미약품, 오래전에 한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한미약품을 오래전에 상담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다 못 팔아가지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60만 원에 비중 70%요. 얼마요? 60만 원에 70%야. 60만 원요? 네.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 몇 년 됩니다. 한 뭐 5, 6년 됐네요. 네. 그 무상증자해서 약간 매수가가 좀 조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2017년쯤 사셨나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죠. 2017년쯤 사셔가지고 매수가 조정이 되면서 지금 60만 원이 되고 이도저도 못하네요. 네. 70%나 사셨어요? 아니, 100% 샀는데 그때 40만 원대 좀 팔은 거예요. 멘토님이 좀 비중을 좀 줄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거 비중 너무 많아가지고 답이 없거든요. 일단 비중을 좀 줄여냈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님은 이제 앞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요. 다른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시청자님은 한미약품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탈출하기 전까지는 시청자님 계좌에는 한미약품 한 종목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종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오늘 약간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 돌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다시 100% 늘려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그런데요. 네. 그때 그 파는 걸로 그때 한미사이언스를 또 샀어요. 아, 왜 그랬어요? 한미사이언스. 그게 이게 아니 그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한데 네. 정말 한미약품을 탈출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한미약품만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한미사이언스를 또 사고 뭐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매수가를 낮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손해보고 나와야 돼요. 아, 그런데 그럼 지금 한미약품을 추가 매수를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약간 궁지에 몰렸을 때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에이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승부수를 약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승부수를 던졌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어차피 나는 지금 궁여지책, 그러니까 결국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60만 원이니까 사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다 비슷한데 여기서 매수가를 한번 조금이라도 더 낮춰가지고 이번 상승 때 35만 원까지 올라오면은 지난번에 비중을 좀 줄였을 때보다는 손실이 덜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두어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손실이 조금 낮지만 그 이후에는 매수가가 20만 원대 또는 30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다음번 올라갈 때는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렇게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계좌는 이제 한미약품 말고는 다른 종목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손절하시고 손해를 감수하고 나와버려야죠, 그냥. 네. 근데 지금 한미사이언스를 또 샀다는 거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한미사이언스는 매수가가 그렇게까지 뭐 높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네. 한미약품 올라오면 얘도 아마 5만 원대까지 올라올 텐데 한미사이언스는 5만 원대 다 정리해버리시고 한미약품은 그때 되면은 이미 타이밍 놓쳤어요. 추가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예. 그래서 얘가 아마 올라오면은 35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와 줄 텐데 저기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좋은 거면은 더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는 게 맞고 아니면 저기서 파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아마 3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그때 올라왔을 때 이번에 매도를 덜컥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고 전화 주기 전에 한미사이언스는 꼭 팔고 전화 주세요. 근데 멘토님하고 통화하기 좀 연결되는 것도 힘들고요. 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알고 네.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미약품과 사이언스 상담했어요 하면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그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요. 멘토님하고 그 가격 근처 왔을 때 가격 근처에 안... 오면 날짜에 그냥 전화 주세요. 네, 그쪽 알겠습니다. 왔으면요. 아시겠죠?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46,711원이고요. 6,711원이요. 46,711원요. 비중은 10%입니다. 10%요. 예. 제가 제철부터 해서 철강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철강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물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물가 상승이라는 게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각국 은행들이 뭐 하냐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물가를 지금 이렇게 철강 가격이 올라온 걸 그대로 놔두겠다는 겁니까? 내리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뇌가 정지가 되면 안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대요. 철강 가격 오르고 유가 오르고 난리가 났대요. 예. 그래서 각국 은행들이 야 물가가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금리를 올려버리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지금 이 물가 올라오는 걸 가만히 냅두겠다는 겁니까? 내리겠다는 겁니까? 내리겠다는 얘기죠. 내리겠다는 이야기죠. 은행들이 지금 금리 올리겠다. 야 물가가 심상치가 않아. 야 인플레이션 심하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이야기가 물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철강 가격이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왔다면 금리가 올라가서 철강 가격을 잡으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맞아요. 인정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게. 예. 그거를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놓고 물가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와서 주가가 올라온 걸 지금 사서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다. 불리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좋은 기업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좋아질 기업,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앞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야 이거 영업이익 좋아진 거 맞는데 앞으로 물가를 잡는데 그럼 철강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영업이익 다시 또 줄어들겠네. 그럼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리로 간 다음에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뭐 수요가 좋아서 또는 뭐 많이 매출이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겠지. 그런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올라갈 일이 남은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반등을 주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내려갈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걸 들고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물려서 고생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니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려야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해야 될까요? 아,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아마 나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린다고 해갖고 물가가 바로 잡히는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금리 올린다 이야기 나오고 뭐 해봤자 그 뭐 철강 가격이 쉽게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올라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게 올라와서 저는 고점, 그러니까 쌍봉을 한번 만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45,000원부터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반등시 매도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꼭 현대제철을 내가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충분히 떨어졌을 때 매출이 좋다면 그때 사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김도현님께서 고바이오랩 29,000원대에 사셨다라고 하셨고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 굳이 왜 샀을까 뭐 고민이 되는 건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매수를 하시기 전에 꼭 바라는 게 특히나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면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적자가 매우 심하다라는 점이죠. 근데 매출도 뭐 그닥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신약 개발을 하겠다, 뭐 새로운 약을 만들겠다, 우리가 기술이 있어요, 마이크로 바이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산균이라던가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매출 좀 올려볼게요. 새로운 것도 만들 겁니다라고 하는 말만 아주 앞서는 기업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주가가 폭등하고 올라갈 텐데 그게 현실이 안 된다면은 말만 앞선 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말만 내가 뭐 호강시켜줄게, 내가 너 공주 만들어줄게, 내가 너 왕자 만들어줄게, 내가 차 사줄게, 뭐 다 사줄게. 그렇게 해봤자 말만 앞서면 어때요? 아유, 저 또 말만 앞선다 이러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이런 걸 무시해버려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사셔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속으신 겁니다. 결국 이거는 잘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들고 가보실 수밖에 없고요. 이건 제가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진짜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박에 가까운 게 이런 기업들인 겁니다. 결국은 지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자리 잡아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자리 잡았을 때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은 아마 25,000~26,000원 정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밑으로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하면 탈출이 힘듭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11,000원, 12,000원대까지 만약 밀린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할리사랑님입니까? 네, LS 일렉트릭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55,500원, 네, 5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20% 정도 이렇게 비중을 실으셨다라고 하는데 날씨가 쌀쌀한데 제 종목도 춥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날씨가 쌀쌀한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요. 이거는 내가 사서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도요, 매출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계측, 자동화 기기, 야, 요즘에 이런 거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건 지수가 밀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현금을 들고 있기 위해서 자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 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최근 거래량 자체가 많이 터져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많이 터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판 만큼 누가 많이 사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안 좋은데 누가 살까를 고민해 보면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져 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저점 39,000원 안 깨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리 잡는다는 개념은요, 아래쪽에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약간 위쪽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정말 이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추가 매수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자리가 잡힐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좋겠고요. 35,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한번 가져가 보자.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 이건 손실 없이 나오는 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시간 투자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볼 텐데요. 계속해서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메디톡스요. 메디톡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만 1,000원이고요. 15%. 23만 1,000원이고 15%요. 네. 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하고 그 말 많을 때 그때 사셨나 봐요. 그때 모든 게 이제 해소가 돼서 네.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모든 게 해결돼서 괜찮다라고 할 때 별로 괜찮지가 않았는데 그걸 사셨어요. 그 30만 원까지 간다고 35만 원인가? 보통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돈 벌 수 있으면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겠네. 네. 모두가 행복하겠어요. 정말로. 그죠? 아유, 가난한 네. 사람이 어디 있고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그냥 투자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증권사 네. 리포트는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약간 비난 아닌 비난을 좀 하자면, 증권사 리포트는 그냥 우리 엑셀로 이렇게 숫자 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끄면은 계산 쪼르륵 되는 거 아세요, 혹시? 뭐 엑셀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프로그램을 찍 끄면은 그냥 찍 올라가서 실적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예상을 그냥 되게 장밋빛으로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증권사는요, 나쁘다,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 망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증권사는 계좌 만든 사람이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자주 할수록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매매를 하게끔 부추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항상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 증권사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항상 뭘 하든 무조건 좋아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그냥 그런 특성을 가졌고 그들의 직업이고 어쩔 수 없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도 제가 증권사 지금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걸 보고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진짜 3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35만 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음번 투자할 때는 리포트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것보다는 그 말이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길 가다가 야 이거 먹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만수무강합니다, 무병장수합니다 이런 거 막 약 판다고요. 우리가 그냥 그렇군요 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메디톡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들고 가는 게 부담되는 기업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이 섹터가요, 저는 하반기 정도 또는 빠르면 중반, 그러니까 한 6월 정도에서 느리면 한 11월 이런 사이쯤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 올라갈 때 아마 적자인 기업들은 약간 뭐 표현한다면 쇼를 할 것 같아요. 급등, 불꽃쇼처럼 막 급등 쇼를 한번 할 것 같고, 조금 실적이 좋은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 뭐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은요, 약간 우상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또 증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20만 원대 올라가면은 또 30만, 5만 원, 40만 원 외칠 건데 또 속을 겁니까? 또 속을 거예요? 아니요. 네, 그렇게 매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면 본전 정도 올라오면은 저는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 지금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25만 원대, 23만 원대 가깝게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매수가를 한번 낮춰 놓는다면은 저 정도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 선에서 지금 물타기 좀 해도 될까요? 그건 이제 제 말 듣고 갑자기 또 혹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좀 하시라고요. 예? 올라갈 겁니다. 이러니까 또 지금 살까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지금 요거는 그래. 11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원 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는 걸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자리를 네. 잡는다는 것은 자, 지금 차트를 잘 보세요. 네. 요렇게 V자 모양 하나 만들어져 있죠. 네. 요런 파동이 한 두세 개는 더 나와야 돼요. 내렸다, 올라갔다, 물결처럼 가면 파동처럼 올랐다, 내려갔다 이거를요, 두세 번은 더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두세 번 만든다는 게 요 파동 한 번이 3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두 번 정도 만든다고 하면은 또 3개월 뒤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됩니까? 엄청 뒤에 해야 되는 겁니까? 한 3개월 후에. 맞습니다. 하더라도 3개월 뒤 또는 한 4, 5개월 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유하셨다가 한 3개월, 2개월 정도 뒤에 여기서 자리를 계속 잡고 있다면 12만 원에서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다면 그때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S고요. 매수가 4,100원에 10%입니다. 뭐요? CS. CS요. 매수가랑 비중이 4,100원에 10%. 10%. 이거 일단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그거 뭐고 네. 통신 그거 아니에요? 통신. 네. 자, 통신 5G 통신 장비 만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기업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제 말 따라해 보세요. 네. 돈 못 버는 기업. 또 못 버는 기업. 돈 못 버는 기업이에요. 매출은 나쁘지 않아요. 400억 정도 나오고 300억 나오고 하는데 적자가 9억이고 4억이고 2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편의점을 차린 거예요. 제가 문현진 편의점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매출 얼마입니까? 했더만 400만 원 나왔습니다. 했더니 너 그래서 얼마 남겨 먹어? 하니까 2만 원 남겨 먹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게 없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 맞아요. 이게 제가 거의 뭐 생명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만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주식의 기본은요. 뭐 좋으니까 올라간다, 뭐 테마니까 올라간다 이런 걸 다 빼놓고 딱 완전히 기본으로만 생각하면 돈을 잘 벌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어때요? 거품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5G 관련 기대감 때문에 거품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주도 따랐는데 거품이 넘쳐나면 그거 다 떨어지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진짜 얼만큼 따랐는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얘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떨어져야 되는지. 정말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저질렀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님께서 본인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국 자기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어디서 찾을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과정이에요. 보통은 주가가 급등하면 거기서 급등하기 시작한 그 점까지 오면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2,000원에서 2,700원 자리쯤에서 자리를 한 5, 6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이거는. 저기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다시 한번 5G라든가 6G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마 5G 관련주가 그때쯤 뛰어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빠르면 올 말, 느리면 내년 한 초중순쯤에 저는 5G 테마가 다시 한번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들고 가시다가 아래쪽에서 기회가 생겼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만약 지수가 밀린다면 더 밀려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한 1,500원까지 밀려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투자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그래요. 그러면 1,5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땐 거품이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과대 포장되어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1,500원이 되면은 그때는 매수가 가능하죠. 추가 매수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 2,000원에서 2,700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달라.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1,500원 떨어지면 바로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제가 CJN을 너무 높이 사갖고 얼마의 비중이 얼마일까요? 69,600원이요. 시젠을 69,600원에 네, 40%. 40%. 네. 좀 비싸게 사셨고 비중도 좀 많으시긴 한데요. 네. 저는 진단키트주 관련주들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뭐 나쁘게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뭐 증권사도 많겠지만 저는 진단키트주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코로나가 사라질 거다,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기대감은 있는데 사라졌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나요? 계속 확진자 나오는데 나와요. 줄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네. 확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키트가 필요하죠. 맞아요. 진단키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진단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계속 많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긴급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래 될지 아니면은 뭐 올해 끝나버릴지 아니면 막 내년, 내후년, 3년, 4년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나도 진단키트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달려드는 회사가 적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장 차렸는데 코로나가 끝나버리면 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회사들의 것들을 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조만간 끝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수급이라던가 이런 실적이 이쪽으로 시젠이라던가 뭐 수젠텍, 랩지바이오라던가 랩지노믹스죠. 그쪽으로 다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가 아니라 늘어나지 않더라도 확진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진단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는 실적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막 팍팍 안 떨어지고 여기서 자꾸 이렇게 멈춰져 있는 이유가 뭐냐? 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 누군가가 사기 때문에 주가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 주가가 떨어졌다 해서 걱정할 건 별로 없고요. 비중이 많은 게 문제였던 거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고요. 밑으로 네. 빠지면 아마 33,000원까지는 뭐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변수 때문이든 뭐든 간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저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더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기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33,000원까지 혹여나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이거는 제가 전화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드릴게요. 네네. 33,000원까지 떨어지면은 전화를 다시 한번 꼭 주셔야 돼요. 저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될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좀 이제 약간 무리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40% 비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33,000원까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안 떨어지면 아마 본전까지 올라갈 겁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상담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투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CU테크를 7,190원에 10%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시간 투자 정말 좋은 이야기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는데 CU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설명해드렸어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개인들이 그냥 다 속아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CU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기업이 좋고 나쁘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 좋으니까 상장시켰겠지요. 좋으니까 기업이 상장돼가지고 시청자님도 샀을 거고 싸다 생각했을 거고 뭐 좋겠지요. 근데 상장되는 것 자체가 비싸다라는 것을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역시나 차트 매매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은 횡보 자리인데요. 이런 단기 흐름에 속아나지 말고 놀아나지 마세요. 그냥 슈팅이 나오면 아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신규 상장 테마들이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딴 게 올라갈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000원, 9,000원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굳이 저는 뭐 물릴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7,100원 손절 자리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초심님의 종목인데요. 윌비스 1,800원에 10%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일단 윌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많이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얘가 뭐 대단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자리 관련 테마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윌비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지금 적자가 났다가 흑자로 좀 돌아서 있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역시나 대선 때 일자리 만드네 마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대선 끝날 때쯤 돼서 식었다가 끝나고 나니까 푹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 테마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자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테마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통스러울 거고 앞으로도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유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1,000원에서 1,500원짜리에서 조금 머물러 주게 된다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가 맞다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 5, 6월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가 안정화되고 정부가 좀 안정화되고 나야 일자리 이야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5, 6월 정도쯤 됐을 때 추가 매수 포인트도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상승세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 한 6월쯤 돼서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신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체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모베이스 전자를 한 1년 된 것 같아요. 예. 3,300원에 한 5%. 3,300원에 한 5%요? 네네. 모베이스 전자는 왜 올라온지 알고 계세요? 제가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세요? 1년 동안 물려 계셨는데? 네. 왜 사셨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 샀다고 사라고 해서 샀거든요. 아, 친구가 1년 전에 샀다고 사라고 해서 저 고점에 샀는데 아직까지 1년 동안 왜 물렸는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이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죠. 지금 없어도 되는 돈이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시죠. 아니, 안 근데 그래요? 책임이 있었다면은, 걱정이 됐다면은 공부도 좀 해보셨겠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상담하는 입장에서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 들었을 때는 돈에 관심이 없구나, 돈 이거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아니, 시청자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충분히 오해가 될 만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행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돈이 소중하다고 느끼게끔 해야죠. 네. 그러니 뭔지는 아셨어야죠. 이 모베이스 전자는요, 윤석열 관련 테마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올라왔는가? 전 김병옥 사회이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울대 법대 나왔대요. 그래서 윤석열 지금 이제 당선인과 같은 동문이다 이 말이에요.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같은 동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친한지 안 친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급등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대통령 당선을 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요?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 없어요. 다음 대선에 또 나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뭐 대통령 하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올라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팔아야 되네요. 뭐라고요? 팔아야 돼요. 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렇게 반등 나왔잖아요. 이때 뭐 2월 7일, 2월 9일 이럴 때. 네. 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시청자님이 공부만 하셨으면 이게 윤석열 관련주구나. 그럼 대선 전에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돈이 필요 없는 돈인 거지 이게. 아니, 건져놓으면 팔려. 본전오면이 아니죠. 공부를 했으면 이게 본전이 올라오기가 힘들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됐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실력 없으면 돈을 잃는 곳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분이니까 돈을 잃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1,5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1,5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까지 밀려 내려가거나 그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요. 저거 빠질 때까지는 공부 좀 하시고요. 만약에 2,500원까지 올라오면은 매도하신 다음에 주식을 하지 마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돈 잃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오늘 아모센스요. 아모센스. 오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어제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꽤 됐거든요. 근데 아. 가격이 네. 오늘 제가 지금 매수가는 22,000원인데 네. 오늘 딱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오늘 딱 팔았으면 되는데 왜 전화를 그러니까 주셨을까? 제가 그걸 놓쳐서. 놓쳤으면 놓쳤을 때가 빠른 건데. 비중이 그러니까 얼마예요? 저 지금 20%거든요. 20%요. 아모센스도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네네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8번째 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차트를 가지고 매매해야 된다. 눌려있을 때 반등 나오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팔았네요. 그죠? 항상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매도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매도는 절제다. 매도는 절대다. 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술자리 갔을 때 절제 못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고조망태가 되어 있거나 정말 사고 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술주정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어요. 저는 매도 못하는 사람 보면요. 술주정 부리는 사람처럼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절제는 미덕이에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쁜 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했으면 잘했네요 라고 하는 건데 못했으면 엄청 비난을 해요. 네. 그래서 본전 올라왔을 때 항상 하셔야 되는 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현진이 이거 또 안 팔면 뭘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만 하세요. 네. 아시겠어요? 본전에서 더 갈까 안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를 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게 맞았다 생각이 들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아마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안 밀리면은 내일 한번 더 튀어 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한번 기회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바로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8,000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번 기회 줄 때는 제발 놓치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오늘 놓친 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한 3분의 1만 매도할까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매도하신 다음에 지켜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매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내일도 이어지고 오후장 때에도 여러분들께 힌트를 계속해서 많이 드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제공하는 정보들 항상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이라는 점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팔 수 있을 때 매도를 좀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